여러분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어 듣기 말하기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언어도 처음에는 이런 빗소리, 새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 사람이 흉내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뭐 자연을 흉내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새소리라든가 어떤 들리는 소리를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미국 영어를 익힐 때도 처음에는 그 소리를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어에 있는 음을 흉내낼 때는 쉽습니다.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에 전혀 없는 소리를 흉내내고자 하면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프리커티브스 오늘부터 프리커티브스 마찰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마찰음이 우리한테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개방음은 대부분 우리한테 있는 소리예요. 대신 좀 울리는 정도가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뭐 물 사운드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울려야 된다. 뭐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 마찰음은 좁은 기관 사이로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좁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런 마찰음이 일어날 테니까요. 한국어에서는 세 개뿐입니다. 스, 스, 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무성음이에요. 즉 많이 안 울리는 소리 세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마찰음이 9가지나 돼요. 무성음 5개, 그 다음에 유성음 4개, 총 9가지나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무성음 5개 중에 3개를 대체한다 할지라도 2개, 유성음 4개, 총 6개가 우리한테 없는 사운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이해하시면 정확한 사운드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푸 사운드는 연습했었죠? 윗니가 아랫입술의 끝부분에 붙었다가 그렇죠? 그러면 부 사운드는 쉬워요. 우리한테 없는 사운드긴 해도 그 상태에서 목만 울리게 해주면 부 사운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쉽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풋 사운드를 그냥 자, 풋 사운드는 이런 소리예요. 들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듣고 흉내내는 것만으로 익혔다면 풋 사운드도 역시 그만큼 풋 사운드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발음 나는 소리를 듣고 그 발음을 정확히 익힐 수 있는 것은 만 5세까지 가능하답니다. 생후 태어나서 5세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 능력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어린 시절에 외국 생활을 잠깐 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언어에 대해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 보면 말은 유창하게 못하는데 발음 굉장히 정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것만으로 그 음을 익힐 수 있는 때에 외국에 머물면 그게 가능해요. 사람마다 조금 그 기간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7살, 9살까지 그 능력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언어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를 익히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하지만 성인이라도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발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정확한 사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찰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제일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발음을 오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뜨와 the 사운드에 대해서 일단 설치음, 한자로 설치음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좀 풀이를 해봤어요. 혀와 입술이다. 혀와
치아. 그럼 어떻게 발음하느냐 하게 되면 음,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습니다. 보다 쉽게 표현을 드리면 윗니하고 아랫니로 혀끝을 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혀끝을 살짝만 물었다가 뭐 이거 뭐 자기한테 편한 만큼 물으시면 돼요. 왜냐면 개인마다 혀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으니까 혀가 짧은 사람은 아무래도 끝이 물리겠고 긴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물리겠죠. 중요한 건 윗니와 아랫니로 혀를 문다는 사실입니다. 물었다가 살짝 떼면서 뜨 많이 울리면서 느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발음 사이트가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좌에 사용하는데 요 뜨와 드 사운드만큼은 애니메이션이 좀 부정확합니다. 특히 혀 위치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있는 그림을 복사해 왔는데 보시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가 물려 있죠. 그렇죠? 너무 많이 물면 발음하기 좀 힘드니까 끝에만 살짝 어쨌든 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목을 많이 울리게 해주면 느 발음이 되는 거고 덜 울리면 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많이 울리는 this, 그 다음에 적게 울리는 think.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요 발음 기호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기도 하고, 저 발음 기호 또 나왔어? 영어 발음 기호를. 특히 요즘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 발음 기호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전자사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스마트폰에도 이 발음 기호를 갖다가 이 영어 발음을 읽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호들은 사실은 그리스 문자에서 나온 기호들이거든요. 일상생활에 쓰는 영어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표기하려면 우리가 한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이런 쪽에 특수 문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국제 공인 표준 발음 기호는 요 발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고 뭐 사용하기 불편하다 보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발음 기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서 발행된 영영사전 하나 정도 있어야지라고 서점에 가서 사전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발음 기호를 보니까 이건 웬걸 생전 처음 보는 발음 기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발음 기호들이 가지는 특징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특수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키보드에 있는 발음 기호 있죠? 그것을 그대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 많이 울리는 th 발음은 이렇게 크게 대문자로, 그 다음에 많이 울리지 않는 것은 소문자로, 응 발음은 n자를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좀 아마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국의 일부 대학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런 시도를 하고 또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발음 기호도 익히는데 힘들었는데 이게 편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발음 기호니까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걸 갖다 우리 아스키 발음 기호라고 하는데요. 아스키라는 것은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에 대응되는 숫자와 문자, 그것을 갖다 총 128개가 되는데요. 그것을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호들인데 일반적인 발음 똑같이 나는 건 크게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뭐 우리 그 이메일에 사용되는 우리 골뱅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at이라고 합니다. at 그 기호를 갖다가 모음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연습하기 따로 지금 빼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waiter, water 해서 단타음 있잖아요. 이전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텐데 그걸 flap 사운드라고 하는데 혀끝으로 치경, 그 잇몸 위쪽을 탁 치는 소리였잖아요.
근데 이게 발음은 있는데 기호가 없어요. 딱히 뭐 그래서 이제 간혹 어떤 학자들은 이걸 낚시 바늘을 거꾸로 한 모양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표준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그리스 문자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우리한테는 생소한 발음기호를 익혔는데 이 발음기호로 표기할 수 없는 그런 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이런 새로운 아스키 코드를 이용한 발음 기호를 만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래서 대문자 D 있잖아요. 이 D를 water, waiter, 플랩으로 바꾸면 water, waiter. 이 르 사운드 자리에다가 대문자 D를 쓰면 아, 이게 플랩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신한 시도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든 안 하시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알아두실 필요는 있다. 특히 미국에서 나온 사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한 그런 책들을 볼 때는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뜨하고 드 사운드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요? 이와 이 사이에 혀를 약간 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떼면서 마찰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결국 이 마찰음을 길게 발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뜨 발음 같은 경우에 드 발음 경우에 드 발음을 마찰하기가 훨씬 쉽죠. 왜냐하면 음이 많으니까, 음이 풍부하니까. 네. 자, 그래서 통과하다의 through, 분노의 wrath, 엉겅퀴, 네, thistle, 그다음에 우리 에테르라고 하죠. ether, 그다음에 치아에 해당되는 teeth 이런 것들이 뜨 발음이고요. 뜨 발음. 그러면 발음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Through, wrath, thistle, ether, teeth. 상당히 밝은 소리죠.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 조금 약간 묵직한 목소리가 많이 울려야 됩니다. 역시 이와 이 사이 혀를 뭅니다. The 또는 the라고 발음하죠. Their, mother, either. either 발음도 미국의 동부 쪽에서는 either가 아니라 either라는 발음이 좀 더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치아에다가 이 끝에다가 알파벳 e를 덧붙여주면 이게 동사형으로 바뀝니다. 이가 나다, 치아가 나다 할 때 teeth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Thee, there, mother, either, teeth.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마찰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치를 확인하고 발음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또 연습하고 할 테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제 블로그 소개는 드렸는데 간혹 우리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원고 지금 화면에 띄우는 것들은 HTML이라고 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태그를 가지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전화 영어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장은 잔뜩 있는데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TTS를 이용해서 발음을 연습하면 좋을 텐데 그 지금 따로 원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예제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호스팅 사이트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소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미국 영어 발음 1회부터 지금 형 7회까지 원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것도 올라와 있고요. 클릭하시면 오늘 게 보일 테고 지난번 발음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원고를 이용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Play Selection I tried to call you all last night. He should be back in half an hour. You should call him again. I'll try back later. 예,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역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발음 기호를 알 수 있는 사이트도 그냥 클릭만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원고들은 이 사이트에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똑같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클릭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찰음의 f와 v에 대해서부터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